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7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지수는 많이 이제 좀 급락을 했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선물 차트와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내렸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밀어버리면서 제 지수도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마킹하는 요 날짜 이제 8일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월요일부터 11, 12, 13, 14, 14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저 오늘까지 이제 밀어버리는 상황인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한국의 이제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포지션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꼬리를 흔들어 가지고 이 머리를 몸통을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목적이 있겠죠. 이렇게 지수를 끌어내리면 위해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밀어버렸는데 이 335 중요한 저점을 337.50과 335 중요한 저점을 이 삼성전자를 밀어버리면서 깨버렸고 그 다음 날은 여기 돌파 못하면서 바로 이렇게 쭉 밀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이제 월, 화, 수, 목 만기일까지 쭉 팔았어요. 대략 이제 하면 한 4,300만 주인데 한 주가를 한 54,000원 삼성전자 예상하고 계산해보면 한 2조 3천억 됩니다. 삼성전자를 2조 3천억 이렇게 현물을 매도치면서 어떤 목적이 있을 것 같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하면서 어떤 파생 쪽에서 어떤 상당한 수익을 가져갈 수라고 차익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얘들이 만기를 4일 남겨놓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도했냐. 이걸 보시면은 물량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비슷하죠. 그리고 끝난 만기 다음날 이렇게 또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 파생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파생을 통해서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60분봉 그래프인데 60분봉은 일단 이제 앞전에 가지고 있던 이제 335와 이제 225의 저점을 붕괴하고 지금은 317.50이 저가 마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매에 있어서 하락을 위해서는 이게 붕괴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요. 상승을 위해서는 또 317.50을 붕괴하지 않고 위에 가격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빠르게 이제 이쪽으로 올려야지만이 이제 상승의 힘을 좀 축적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선물 12월물은 345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한 달 뒤에 이제 이 선물 12월물도 마지막 거래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 한 345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317.50을 붕괴하는지 보면 되는데 이게 붕괴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대응해야겠죠. 자,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335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325도 무너지고 자, 317까지 왔죠. 지금 317 보면 이 밑에 하단은 310 정도 되겠죠. 317.50이 붕괴되면 310까지도 또 한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300입니다. 10단위 보통 10단위로 보면 되는데 일단 317.50이 붕괴하면 310, 310이 붕괴하면 3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2024년이죠. 2024년 1월이기 때문에 2023년 10월 말에 했었던 저가 라인이 310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안 가면은 좋겠죠.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또 이쪽 라인까지 또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내용도 있고 뭐 혼재되어 있죠. 방산 쪽이나 뭐 조선 쪽은 또 호재인 반면에 전기차 관련주들은 또
좋지 않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줄지,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변수가 좀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인데요. 이제 주봉으로 봐도 이제 이쪽 라인이 붕괴되고 335 붕괴되면서 325를 붕괴했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까지 왔는데 여기서 주봉상으로는 한 312.50이 또 어떤 지지 라인이 되고 하락하면 목표가로 될 수 있다. 자, 312.50. 일봉이나 60분봉에는 한 310 정도 됐고, 보시면은 이제 주봉 같은 경우도 이쪽 라인이 300이죠. 자, 310이 붕괴되면 또 300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면 되겠고, 이거 붕괴하지 않는다면 또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가격은 뭐 이 자리에서 딱 312.50에 딱 멈춰 있지는 않죠. 계속 움직이니까. 아무튼 앞으로의 가격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월봉인데 월봉이 큰 음봉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 뭐 11월 달이 한 절반 정도 남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도 중요하고, 이제 11월 끝나면 또 12월 봉이 이제 이쪽에서 될지 또 밑으로 갈지 또 그런 것도 뭐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자, 월봉상에서도 이제 하단선은 대략 이제 315죠. 317.50을 1차적으로는 지지해야 되는데, 이제 월봉으로 보면 315를 붕괴한다고 하면 이쪽이 한 300 라인, 그 다음은 287.50이죠. 하락을 한다면 또 단계적으로 여기서 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제 뭐 옵션 선물은 이제 뭐 대형 영역이기 때문에 뭐 가격이 꼭 이쪽으로 가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기준점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옵션 12월입니다. 11월물은 317.60에서 마감했습니다. 최저가에서 했죠. 347에서 317.50이니까 대략 이제 3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장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317.50에서 양옵션이 7.50 수준에서 교차를 해서 지금 콜이 위로 가 있고 풋이 밑에 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317.50에서 위로 갔기 때문에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옵션 포지션을 보면 이제 외국인 이제 개인 투신을 보면 요런 커브는 다 이제 외가 매도 이제 앞에 한 달 동안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가가 어떤 일정 가격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고, 옵션의 해지는 프리미엄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일단 수익을 확보해 놓고 또 지켜보고 향후 시장에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 선물 가격이 320.50에 있기 때문에 지금 봉온이 이제 딱 어떻게 보면 각 세력의 어떤 맥스의 손익분기점이 있죠. 수익이 제일 높은 포인트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외국인은 302.5 정도, 이제 개인은 292.50이 하단선이고, 이제 투시는 이제 290까지 하단선을 두고 있고, 위로는 이제 뭐 한 330, 그 다음에 350, 그 다음에 335, 뭐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근데 이건 뭐 언제든지 변하니까요. 자, 선물하고 합성하면 외국인은 여전히 이제 342.50을 기준으로 22.24, 25, 25를 기준으로 아래를 보고 있죠. 이쪽은 330, 330을 보고 이제 이쪽도 개인도 아래로 좀 포지션을 잡고 있고, 투시는 위로 320에서 위로 보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밑으로 좀 보고 있고 투시는 위로 보고 있다. 제로섬이기 때문에 한쪽 세력과 한쪽 세력은 이제 반대 방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누가 팔면은 누가 샀고 누가 사면은 또 팔았기 때문에, 자, 주식까지 이제 합성을 해보면 외국인이 여전히 이제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고, 그 기준점은 대략 327.50이고, 이제 개인 또 이제 아래를 보는데 300, 200,
280까지 하단선을 설정해 두고 위로는 327.50, 그 다음에 투시는 320 기준으로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을 합성했을 때도 뭐 옵션 선물 합성한 거 비슷한 투자 주체들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건 충분히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구나 라고 그냥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장 투자자인데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이제 10조 정도 주식을 팔았고 지수도 여전히 이렇게 떨어졌고, 선물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의 관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바뀌었죠. 약매도죠. 약매도. 대략 한 뭐 이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한 2500억 정도 매도 쳐 있네요. 2500억 선물을. 자, 그렇게 많이 매도 친 건 아닌데 전체로 외국인의 포지션은 이제 위에 대한 거는 좀 없는 것 같다. 상승에 대한 배팅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시 투자 자금은 보시면은 이제 여기 49조 됐다가 이제 50조 됐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어떤 뭐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보합 수준에 있다가 이렇게 많이 빠졌죠. 1%, 1.94, 2.64. 그러면서 이제 조금 투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뭐 개인이나 어떤 투자자들은 어떤 여기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금이 더 들어왔으니까 들어와서 뭔가를 사겠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시 자금으로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악재만 없다고 하면 지금이 하단선일 수 있다. 지수의 하단선일 수 있다. 그러면 상승에 또 힘이 되살아날 수 있다. 좀 상황만 받쳐준다고 하면 또 위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받아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 이슈로 금요일날 한국시장은 엔솔, 포스코그룹 그리고 뭐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전기 가격률은 폭락을 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7% 급등하고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방어했다고 봅니다. 금요일 야간에는 나스닥이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고, 한국 시장은 이제 금요일 장마감에 삼성전자가 한 10조 정도의 자사주를 매수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한국 야간 시장은 미국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삼성전자의 지수를 받쳐주면은 앞에서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야간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이제 개장해서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봐야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차들이 급락을 했는데 어떤 물량이 들어오면서 좀 받쳐주는지 아니면 더 급락을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세를 할 수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 오르고 전기차가 내리면 상세를 할 수 있다. 전체 산업군에서의 어떤 이 LG, 엔솔,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 규모도 상당하죠. 우리나라의 이제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지탱해 준다고 하면 현재 지수는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주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요일 기술적 반등을 일단 했고 그걸 지킨다고 하면 추가적인 한국 시장의 하락이 멈추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멈출지 않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당장 뭐 여기서 조금 더 올랐다고 해서 이 하락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고 좀 더 시장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단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고 좀 더 시장 추이를 봐야 된다. 지금은 어떤 급락이 왔고 기술적 반등의 수준이다. 이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만드는지 아니면 이걸 다시 붕괴하고 내려가는지를 봐야겠죠.
상승의 관점 2024년 12월 말까지 목표가는 12월 물의 출발 마진 345 정도 365까지는 힘들겠죠. 출발 라인 345 그리고 하락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 가격이 최근의 저가 마진 317.50 여기에 붕괴하면 그 다음은 310 또 그 다음 붕괴하면 300 이렇게 값을 보고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한국 시장이 좀 취약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